안녕하세요. 산부인과 의사 황일합니다. 오늘은 갱년기에 복용하는 영양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 거예요. 갱년기가 되면서 몸이 안 좋다고 느끼는 분들 많으시죠. 몸이 여기저기 아프기도 하고 쉽게 더워지거나 땀이 나거나 전반적인 몸 상태가 안 좋아진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몸을 관리하기 위해서 뭔가를 좀 더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고요. 그래서 이때라도 이전에 영양제를 드시던 분들도 계시지만 지금부터라도 내가 내 몸 관리를 위해서 영양제를 먹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거 먹으면 좋나요? 어떤 거를 추천하시나요? 많이 질문을 하시는데요. 제가 이제 갱년기 때 좀 추천을 드리는 영양제가 있고요. 좀 드시지 말았으면 하는 영양제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오늘 알려드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도 좀 같이 공유를 해보도록 할게요. 제가 갱년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몸이 약해진다는 얘기를 하시는 걸 경험을 하는데요. 저도 골 감소증이 있고요. 많은 분들이 갑자기 진행되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굉장히 호소를 많이 하세요. 검사를 해보면 이전에 굉장히 튼튼하셨던 분들도 갑자기 골밀도가 낮아지는 거 경험을 하시게 되는데요. 좀 무서운 게 이 골밀도는 낮아져도 검사를 해보지 않는 이상은 내가 느낄 수 있는 증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 호르몬은 이런 골밀도에 대해서 좀 보호하는 역할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뼈를 좀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주고 뼈가 파괴되는 거를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데 여성 호르몬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이 보호 효과가 다 사라지게 되면서 갑자기 이제 뼈가 약해지는 것들을 경험을 하세요. 그래서 원래도 이제 뼈가 약하시던 분들은 더 급격한 진행을 겪으실 수도 있고요. 가족력 중에 부모님이나 이렇게 해서 이제 골다공증이 있으셨다, 골다공증으로 인한 골절이 있으셨다 하는 경우는 특히 더 주의를 하셔야 되죠. 그래서 제가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비타민 D예요. 비타민 D는 뼈를 만드는데 중요한 구성 성분이고요.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는 뼈를 만들려는 이런 것들이 잘 진행이 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검사를 해보면요, 비타민 D는 충분한 분들이 거의 없어요. 우리가 수치를 30 정도 넘어가면 적당한 수치다, 충분하다라고 보는데요. 거의 대부분 여성분들 검사해보면 10에서 한 20 정도? 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그 비타민 D를 별도로 섭취하지 않는 이상은 비타민 D를 정상적으로 유지하기가 좀 힘들다는 거고요. 도시에 사는 분들은 햇빛 쬐일 일이 별로 없잖아요. 비타민 D는 사실 햇빛에 많이 나가고 외부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피부에서도 합성이 돼요. 그런데 우리는 바깥에 잘 나가지 않죠. 나간다 하더라도 막 선크림을 막 바르고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한 비타민 D 합성이 되지 않는 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타민 D를 의식적으로 섭취를 하셔야 내 몸에 충분한 비타민 D를 유지할 수 있고요. 그랬을 때 이제 비타민 D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좋은 영양들을 가져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D는 저는 따로 섭취하시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을 하고요. 먹는 약으로 비타민 D만 따로 나오는 거 있거든요. 드랍스도 있어요. 산모들 많이 섭취하는 건데 그냥 하루에 한 방울 이렇게 먹으면 되는 종류도 있고요. 멀티비타민 중에 비타민 D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멀티비타민 형태로 섭취를 하셔도 돼요. 어떤 형식으로든지 비타민 D를 섭취하는 거 굉장히 좋고요. 내가 먹는 거 도저히 안 된다, 아니면 이제 비타민 D를 먹었을 때 속이 너무 울렁거려서 복용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주사제로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3개월에서 4개월에 한번 주사를 맞아서 유지를 하기도 하는데요. 가장 좋은 거는 매일매일 먹어서 비타민 D를 유지를 하시는 거고요. 비타민 D는 그렇게 가격이 비싸거나 그렇지도 않죠. 그래서 기본적인 영양제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게 이미 좀 골 감소증이 있거나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 있는 분들, 가족력이 있는 분들은 칼슘제도 같이 드시면 더 좋아요. 칼슘제를 이전에는 비타민보다 칼슘을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해서 칼슘, 마그네슘 꼭 드셔라 이렇게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요. 요즘은 칼슘의 중요성보다도 비타민 D의 중요성이 더 많이 대두가 되고 있고요. 칼슘제는 과량 복용했었을 때 부작용 같은 것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너무 무분별하게 권하지는 않고 있죠. 고칼슘 혈증, 그러니까 피 안에 칼슘이 너무 많아졌을 때는 심장이라든지 신장에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칼슘제 복용은 조금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먹는다 하더라도 용량을 잘 조절해서 복용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칼슘제는 제가 드려봤을 때는 위장장애가 있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위장장애가 없는 분들, 그리고 뼈가 많이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칼슘제도 같이 복용하시면 좋겠지만, 내가 평소 때 뭐든지 약을 먹으면 속이 좀 좋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칼슘제를 드시려고 애쓰기보다는 그냥 비타민 D 잘 챙겨서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추천드리는 영양제는 질유산균이에요. 우리가 갱년기가 되면서 전반적인 몸 상태도 많이 변하지만 질도 굉장히 많이 변하거든요. 이전에 제가 질의 상태 변화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런 것처럼 질 안쪽에 점막이 얇아지고 약해지고 건조해지는 증상들을 겪게 되세요. 질 쪽으로 혈류가 잘 공급이 되지 않고 원래
원래 약산성이었던 질이 약알칼리로 변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서 지렴이 잘 생긴다든지 관계할 때 불편감이 많이 생긴다든지 그러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질 유산균을 복용을 하시면 질내 환경을 조금 더 좋게 만들어줄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요소들 때문에 질 유산균 복용을 권유를 드리는데요. 먹는 약으로 복용하실 수도 있고요. 먹는 약도 뭐 여러 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어떤 약이 다른 약에 비해서 굉장히 우세하다 하는 거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시중에서 구하실 수 있고 내가 먹었을 때 뭐 불편감이 없는 이런 거 적당한 거 구해서 드셨으면 좋겠고, 병원에서도 판매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 거 좀 조언을 받아서 복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먹는 약으로 계속 드시는 것도 괜찮고요. 요즘은 먹는 약으로 들어가는 거는 이제 섭취해서 질로 가는 것들이 많지는 않다. 이래서 직접 이제 팬티에 뿌리거나 외음부에 뿌리는 형태, 그러니까 가루로 되어 있거나 스프레이 형태로 되어 있는 유산균도 있어요. 그런 것들을 사용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질이 너무 건조하고 하시다는 분들은 스프레이 형태, 약간 이제 보습이 되는 형태, 이런 거를 같이 사용하시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질 유산균으로 질의 상태를 좀 좋게 유지하는 거 도움이 된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질염이 자주 생기지 않거나 나는 성생활 별로 안 하는데 별로 상관없을 것 같아 하시는 분들도 제가 질 유산균을 권유를 드리는 이유는요. 생식기는 비뇨기랑 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비뇨생식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질이랑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요도 있죠. 소변이 나오는 길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질이 약해지면 소변 관련한 증상들도 더 심해지게 돼요. 그래서 폐경이 되면서 나는 그전에는 없었는데 폐경되면서 요실금이 생겼어요.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하는 분들도 많이 생기고요. 뭔가 소변을 보고 싶으면 좀 참을 수가 없어요. 빨리 달려가야 돼요. 그리고 뭐 자다가 깨서 뭐 화장실 두세 번 가야 돼요. 이런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래서 소변 관련 증상들을 많이 호소를 하시는데요. 우리가 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나면 이런 소변 관련 증상들도 호전이 되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뭐 리비브를 시술을 한다든지 소노케어를 시술을 한다든지 하면서 질의 탄력이나 질의 그런 건조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해드리면 소변 관련 증상들이 같이 싹 나아서 나는 너무 편하고 좋다, 삶의 질이 개선됐다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레이저 치료로도 물론 얻을 수 있는 장점이지만 그런 거 없이도 유산균만 좀 잘 공급을 해줘도 그래도 어느 정도 괜찮은 상태는 유지할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이런 의료계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질염이 잘 생기는 분들은 물론이고 내가 갱년기 되면서 뭔가 불편한 증상들, 소변 관련해서도 생긴다 하시는 분들은 질 유산균을 좀 꾸준하게 드셔보시면 어느 정도 호전되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물론 영양제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증상이 심해진다든지 불편감이 너무 오래 간다든지 이랬을 때는 병원에 가서 의사랑 상담을 해보시고 거기에 이제 적절한 약을 처방받으셔야 될 수 있죠. 그래도 좀 도움이 될 수는 있겠다 하는 거고요. 제가 세 번째로 추천드리는 약은 오메가3예요. 오메가3는 혈관 건강에 좀 유익한 역할을 해주죠. 그래서 반드시 복용해야 되는 약은 아니지만 복용하면 좀 도움이 되겠다라는 정도로 이제 추천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갱년기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것들 새로 생기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좋은 역할을 해줄 수가 있는 게 오메가3예요. 아까 에스트로겐, 여성 호르몬이 뼈를 보호하는 역할을 해준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거 외에도 에스트로겐은 혈관을 약간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더 유연하게 한다고 해야 될까?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에스트로겐이 나오는 동안에는 혈관이 이제 부드럽고 유연하기 때문에 혈압이 크게 올라가지 않던 분들도 여성 호르몬의 효과가 없으면서 혈관벽이 딱딱해지고 굳어서 혈압이 올라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그리고 뭐 체중도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갱년이 되면서 체중 증가하는 분들, 특히 이제 내장 지방, 체지방 증가하는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고지혈증이 갑자기 생겨서 진행이 확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가 갱년기가 되면서 뭐 3, 4kg 늘었다 하는 분들은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그러면서 고지혈증 생기는 분들, 고중성지방 혈증 이런 것들로 문제 되시는 분들 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혈관에 대한 이제 보호 역할을 가져가기 위해서 오메가3 드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물론 이런 영양 성분들은 먹는 걸로 좀 섭취를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기는 해요. 음식을 통해서 섭취를 하실 수 있으면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의 섭취가 되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바쁘잖아요. 그리고 집에서 뭐를 해먹기도 힘들잖아요. 그러신데 이런 영양 성분들을 다 따져가면서 섭취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영양제로 섭취를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오메가3 뿐만 아니라 저는 멀티비타민이나 미네랄 같은 것들도 드시면 좀 좋다고 생각은 해요.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복용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과량 복용하시지만 않으면 이런 미량 원소들은 좀 드시는 게 도움이 되기는 하거든요. 어떤 분들은
그냥 다 어차피 빠져나오는 거라서 그냥 비싼 오줌을 만드는 거다라고 좀 비판적으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꾸준하게 드셨을 때 전반적인 상태가 좀 좋아지시는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추천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갱년기 때 제발 좀 안 드셨으면 하는 거, 그거를 좀 더 말씀을 드리면요. 우리가 갱년기 증상으로 고생을 하시면 이것저것 도움을 받고 싶으시거든요. 그래서 남이 뭐가 좋다 하면 먹어보고 싶고 될 수 있으면 약은 먹지 않고 해결을 하고 싶어 하세요. 왜냐하면 호르몬제를 드시면 무조건 뭐 유방암이 걸린다든지 부작용이 많다더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셔서 난 약 말고 먹는 걸로 식품으로 해결을 할래 그러면서 건강기능식품 쪽으로 찾아가시는데요. 이런 식품들이라고 해서 부작용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만날 때마다 너무 속상해요. 건강기능식품이 우리가 보통 처방을 드리는 호르몬제보다 굉장히 금액은 비싸거든요. 한 달 먹는데 뭐 몇만 원씩을 해요. 그런데 이 약을 드시면서도 효과는 없고 그러면서도 이제 언젠가는 효과가 있겠지 하면서 복용을 하시는데 어느 순간 부작용이 생겨서 산부인과를 찾아오시고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이런 것들을 드셔서 아무 부작용이 없고 나는 효과가 좋아요. 그리고 내가 이런 금액을 부담하는 게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하시는 분들은 잘 맞으면 뭐 드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요즘 뭐 나오는 갱년기 유산균, 회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의학적으로 효과는 호르몬제에 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요. 그렇지만 간혹 이거를 드셔도 나는 뭐 너무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꼭 끊으세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도 부작용이 있다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거라고 호르몬제에 비해서 굉장히 안전한 게 아니기 때문에 산부인과 검진, 유방 검진, 그리고 한 번씩 하는 거 피검사 이런 거는 꼭 해보셔야 돼요. 이런 허브 성분들이 식품에서 유래되는 거라서 안전하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간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한약을 먹어도 마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이제 맹신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드신다 하면 정용량을 드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뭔가 출처 모를 것들 있죠. 그래서 이거를 뭐 먹으면 좋다더라 해서 집에서 뭐 갈아서 먹는다든지 즙을 내서 먹는다든지 어디 뭐 영양원 같은 데 가서 액기스를 사서 드신다든지 이런 거를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환자분들 중에서 석류즙을 매일매일 아침 저녁으로 막 드시다가 출혈이 돼서 오신 분도 있고요. 유방이 너무 아파요 해서 뭐 드세요 그랬더니 뭐 석류즙 먹고 있어요 해서 끊고 나서 그냥 완전히 호전되신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콩 있죠. 일상적으로 섭취하시는 건 괜찮아요. 내가 뭐 밥을 먹는데 콩을 넣어서 먹는다, 콩밥을 먹는다. 건강에 좋으실 수 있고 좋은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콩을 갈아서 하루에 4잔, 5잔을 먹는다 하시는 분도 계셨거든요. 그분 불규칙적인 출혈로 계속 병원에 오셨어요. 근데 저한테 그 콩 갈아 먹은 얘기를 안 하셨어요. 제가 그런 걸로 오시면 계속 여쭤보거든요. 뭐 특별히 드시는 거 없어요? 영양제나 뭐 식품이나 드시는 거 없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거는 나는 그냥 음식이다 라고 생각해서 저한테 얘기를 안 하신 거예요. 그런데 계속 이제 반복적인 출혈이 생기고 심지어는 암이 의심되는 상황까지 와서 진짜 뭐 따로 드시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갈아 먹기는 하는데 뭐 드세요? 그러니까 콩 갈아 드신대요. 그래서 그거 좀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리고 2달 뒤에 완전히 깨끗하게 없어지고 괜찮아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내가 정상적인 루트로 섭취하는 음식 말고 갈아 먹는 거, 짜 먹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그런 것들도 다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인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병원에 오시더라도 그런 것들을 드셨을 때 의사한테 이거 나 먹고 있는데 라고 좀 힌트를 주셨으면 좋겠고 왜냐하면 이게 오진을 하거나 쓸데없는 그런 추가적인 검진들을 하게 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본인도 좀 인지를 하시고 의사한테도 좀 알려주고 하실 수 있으면 좋겠고 될 수 있으면 안 드셨으면 좋겠어요. 이런 음식들 같은 거는 사실 약은 정해져 있는 용량이 있고요. 그 용량 중에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최소한을 쓰면서 어떻게든 안전하게 쓰려고 노력을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알려져 있는 부작용들이 있고 거기에 대한 이제 대비들이 되어 있고 심한 부작용이 있는 거는 사실 약으로 승인이 안 나요. 그렇지만 우리가 일상적으로 섭취하는 것들 중에서도 이게 너무 과용량이 된다든지 처음 들어보는데 몸에 좋다 해서 먹었는 거다 이런 것들은 사실 좀 몸에 오히려 안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로 어떻게 보면 스스로 치료를 하려다가 망치는 경우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유의를 하셨으면 좋겠다는 부분은 있어요. 오늘은 갱년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영양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좀 드시지 않았으면 하는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약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는 아니죠. 그래서 영양제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좀 받으시고요. 그리고 뭐 예방할 수 있는 질환들이 있다면 뭐 하시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모든 경우에 있어서 검진을 하시면 이제 어떤 병이든지 조기 발견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꼭 신경 쓰셔서 건강 관리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바이바이.